네, 반갑습니다. 정우진TV 정우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진입니다. 제가 어제 자려고 누워서 텔레비를 틀고 텔레비를 보는데 라디오스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스타를 보는데 그 도티라고 들어보셨나요? 도티라는 유튜버가 라디오스타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6월 26일 날 라디오스타에 이제 출연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나? 네, 무튼 라디오스타를 보면은 이번에는 도티라는 분이 나오셨지만 그전에는 이사벨라는 그 뷰티 크리에이터랑 감스트도 출연했었죠. 이렇게 뭐 라디오스타의 1인 크리에이터들이 3명이나 지상파 방송에서 출연한 거는 조금 신선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텔도 그런 1인 방송을 따라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MBC가 약간 그런 식의 어떤 뉴 미디어의 변화에 따른 그런 거를 좀 약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리텔로 시작해서 이제 지금 엄청 유명해지신 백종원 대표님도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마리텔의 그냥 1일 호스트랄까? 마리텔에서 이제 방송하셨던 걸 시작으로 지금은 엄청 왕성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계시죠. 무튼 뭐 그렇습니다. 저는 그 도티라는 분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나요? 구독자가 무려 25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도티라는 분이 샌드박스라는 회사의 소속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샌드박스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아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은 아마 저보다 나이 어린 아니면 한참 어린 친구들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샌드박스는 MCN이라고 하는, MCN이 뭐냐면은 멀티 채널 네트워크 사업자, MCN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업계의 산업군의 한 회사인데요. MCN 업계의 회사로는 그 샌드박스 말고도 다이아TV, 다이아TV는 CJ ENM 자회사입니다. 다이아TV랑 그리고 뭐 트레저 헌터 이런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전 동영상 그 선미와 마약베개라는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딩고라는 채널들을 운영하는 메이커스라는 기업도 MCN으로 일반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이커스랑 트레저 헌터, 다이아TV, 샌드박스 요 회사들이랑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은 딩고 말고 나머지 3개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1인 크리에이터들,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소속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SM, JYP 그리고 요즘에 YG 이런 연예기획사처럼 다이아TV, 트레저헌터, 샌드박스 이런 회사들은 그 유튜버, BJ 아니면 뭐 1인 크리에이터들 뭐 그런 사람들의 소속사인 거죠. 근데 딩고는 그런 소속사 활동을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하는 거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딩고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가진 규모 있는 페이지나 채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뭐 일단 넘어가고 뭐 그렇게 1인 크리에이터 전용 엔터테인먼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엔터테인먼트면은 소속된 크리에이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샌드박스에 소속된 크리에이터들을 봤어요. 현재는 지금 한 300명 정도 소속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왕 이렇게 영상을 찍고 할 거니까 사전에 샌드박스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정리를 좀 하려 했어요.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은 얼마나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조사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니까 샌드박스에 소속된 크리에이터 분들은 거의 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샌드박스에 소속된 크리에이터들 중에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만 해도 이 정도나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아는 들어본 크리에이터들 있나요? 좀 유명한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무튼 이 정도가 있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구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한 번쯤 봤다거나 아니면은 그 크리에이터를 뭐 알고 있다던가 하는 사람만 해도 이 정도나 됩니다. 엄청 많죠? 네. 뭐 보신 것처럼 이런 많은 수의 크리에이터들,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또 e스포츠, 이제 온라인 게임 스포츠단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그런 e스포츠의 구단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니까 정직원이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유병재 씨나 홍진영 씨도 샌드박스 네트워크 소속으로 합류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1인 크리에이터들을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봤자 뭐 이런 회사들은 뭐 SM, JYP, YG 그리고 요즘에 한창 뜨고 있는 빅히트 이런 데처럼 커질 수 있겠냐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 제이플라라는 분 아시나요? 그분이 뭐 연수익이 60억이다 라는 글을 최근에 봤는데 뭐
말들이 많아요. 뭐 연수입이 40억이다, 50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들이 많은데, 뭐 그 정도 되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겠죠? 수십억 정도의 어떤 연수입을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 제이플라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제 샌드박스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10억 매출을 내는 크리에이터들을 100명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1년 매출 뭐 산술적으로 그냥 1조 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진짜로 그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컨텐츠 장르 중에서 게임 같은 경우는 뭐 개그나 아니면 뭐 게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라나 뭐 지역, 국경 이런 게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들은 유튜브라는 어떤 플랫폼의 특성이 글로벌이니까 자연스럽게 글로벌하게 많은 사람들이 시청해주고 한다면은 국내 안에서만 매출을 내는 게 아니라 글로벌한 진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거를 샌드박스 네트워크도 염두하고 있을 거고요. 뭐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방탄소년단을 글로벌하게 진출시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보면은 2018년 기준 매출이 2142억, 순이익이 약 5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가치를 뭐 1조 원에서 2조 원 사이로 보더라고요. 뭐 여담이지만 2019년 들어서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점점 더 수직 상승하면서 지금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입증해주는 자료를 보면은 2019년 5월달 방탄소년단 콘서트 투어 매출이 전 세계에서 1등을 찍었다고 해요. 한 달 동안 콘서트 투어 수익으로 600억 원을 벌었답니다. 600억 원. 이 표를 보시면은 방탄 1등이고 그 밑으로 메탈리카, 뭐 아리아나 그란데도 보이네요. 그리고 쉐이프 오브 유를 불렀던 에드 시런도 보이고, 여기는 휴잭맨이 그 엑스맨 휴잭맨 맞나요? 근데 그 사람이 콘서트 투어도 하나? 무튼 휴잭맨이라는 사람도 보이고, 근데 그 와중에 29등이 블랙핑크, 이거 우리가 아는 그 블랙핑크 맞나요? 네, 무튼 이런 식으로 2019년 5월 한 달간 그 콘서트 투어 수익표를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의 매출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콘서트 투어 수익만 600억이니까 뭐 음원이나 음반 여러가지 뭐 많잖아요. 엔터테인먼트에서 낼 수 있는 수익이.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은 올 2019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수익은 엄청날 거로 예상됩니다. 무튼 이 정도까지 하고,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 정도인데 사실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과거랄까? 지난 역사를 보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설립자랄까요? 창업자가 방시혁 대표잖아요. 방시혁 대표가 JYP에서 뭐 수많은 히트곡도 쓰고 하다가 나와서 빅히트를 차렸다고 하는데, 처음 차렸을 때는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VC라고 하는 벤처캐피탈한테서 투자를 받았는데 2011년도에 30억을 투자받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10억을 또 투자받는데, 그러다가 1년인가 3년, 2년? 하여튼 지나서 빅히트가 자본 잠식이라는 거에 빠져버려서 회사 가치가 3천억이 아니라 3천원 40억을 투자한 회사가 회사 가치가 3천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빅히트가. 그러다가 지금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했잖아요. 이거랑 비교해봤을 때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2019년 1월에 250억을 투자받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다 합치면은 총 400억을 현재 투자받은 상태고, 2019년 1월에 250억을 투자받았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그런 걸 대충 계산해보면은 지금 현재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기업 가치는 한 1000억에서 많이 잡으면 3000억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가치로 지금 평가받는 기업이 샌드박스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 만큼 그만큼 투자자들도 샌드박스의 그런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거를 높이 쳐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회사들은 매출을 어떻게 낼까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소속된 크리에이터들을 매니지먼트를 해주면서 그 크리에이터들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몇 대 몇으로 나눈다거나, 일반적인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랑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MCN 회사가 뭘 하는지 알겠고 어떻게 돈 버는지 알겠는데, 그럼 크리에이터들은 돈을 분배해가면서도 수익을 나누면서도 굳이 왜 거기 MCN 회사로 소속되는 걸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현재 엔터테인먼트 회사랑 비교해봐도 답이 쉽게 나올 거예요. 그 크리에이터들은 콘텐츠 제작에만 최대한 집중을 하고 나머지 것들, 예를 들면은 촬영이나 편집도 매니지먼트에서 좀 해주는지는. 이분은 저희 샌드박스 코미디 부서 총괄팀장이신 정영준 팀장님이십니다. 그렇지. 오신 김에 인사 한마디. 인사 좋지. 예, 구독자분들께.
아, 이분은 저희 팀에서 보조 작가를 맡고 계신 혜원님이십니다. 아, 삐쭈님, 오늘 11시 대본 회의 있는 거 아시죠? 알아. 내일 3시엔 아이디어 회의 있으시고요. 오케이. 그리고 신병 간호금 내일 해주셔야 돼요, 3시까지. 알았어. 그리고 오늘 6시에 미팅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알지. 아, 그리고 내일 4시에 있는 회의가 내일 모레 2시로 옮겨져서 녹음을 미리 해두시고 내일 모레 회의 전까지 드라이브 공유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에 잡혀있던 미팅이 이번 주 금요일 5시로 땡겨져가지고 회의실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11층이 아니고 13층으로 오셔서 대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13층 B예요, D가 아니고. 저번처럼 D로 갔다가 사람 없다고 찡찡거리면 안 돼요. 아셨죠? 미안한데 다시 한 번만 말해. 무슨 일 생기시면 꼭 3년 전에는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스케줄 안 꼬이니까요. 3년 전? 그럼 전 바빠서 이만. 아, 네, 수고하세요. 그거 말고도 뭐 유튜버의 수입이라던가 재무적인 부분, 아니면은 이번에 뭐 도티씨나 여러가지 크리에이터들이 지상파나 그런 방송에 출연하게 되면은 그런 스케줄 같은 것도 조정해 주실 거고, 그리고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를 따오려면은 사실은 팔로워가 몇십만 몇백만이 되더라도 그렇게 대기업이나 규모 있는 광고주들을 따오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MCN이라는 회사가 있고 거기에 크리에이터들이 여러 소속돼 있으면은 MCN이 큰 광고주들이랑 이렇게 계약을 해서 광고를 따고 그거를 소속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광고를 해주는 형식을 취하면은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일례로 샌드박스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개한 광고주들인데요, 디즈니나 CGV 같은 경우는 딱 영화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영화 같은 것들이 개봉을 할 때 영화 관련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유튜버들한테 이런 영화가 개봉하는 거에 대해서 홍보를 부탁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음식과 관련된 프랜차이즈들이나 회사들이랑은 먹방을 할 때 협찬을 해준다던가 광고를 뭐 진행할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로지텍 이런 회사는 게임 방송할 때 그런 유튜버들이 홍보해 줄 수도 있고, 불스원 있는 것도 이제 샌드박스 소속인 제가 아는 이런 분들이 차 리뷰를 한단 말이에요. 차 리뷰를 할 때 저런 불스원 같은 것도 같이 홍보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 전체가 광고주들을 물어와서 계약을 해서 그거를 소속된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광고를 내보내고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법적인 문제를 대신해 줄 수도 있겠죠. 뭐 악플러들이나 소속 크리에이터들이 여러 가지 뭐 컨텐츠에 대해서 소송 뭐 그런 것들에 휘말리게 되면은 그것도 회사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거죠. 법무팀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회사 안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마케팅 쪽 관련 업계에서 일해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네이버든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항상 그 로직이라고 하는 게 바뀌잖아요. 그런 시스템, 메커니즘 이런 게 바뀌는데, 그러면 유튜브도 항상 그런 로직이 바뀔 텐데 그럴 때마다 이제 회사 차원에서 분석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들한테 알려주겠죠. 어떤 식으로 제목을 정하고 내용을 적고 태그를 달아야지 도달이 잘 된다, 뭐 이런 것들도 회사 차원에서 분석을 하고 그런 결과들을 크리에이터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크리에이터들이 회사 소속이 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돈을 벌고 돌아가는 그런 회사가 MCN 회사, 그 중에서 샌드박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봤습니다. 모르시던 분들이 들으면은 엄청 새롭죠? 아닌가? 그러면은 또 이번 영상은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좀 되셨다면은 전국진TV 채널을 구독, 그리고 이 영상을 좋아요, 게다가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